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뭐 국내 외국계 어카운턴트 이런 걸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데이터 애널리스트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 데 있어서 지금 뭐 컴공을 다시 해야 되냐? 지금 아마 사회 초년차생이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커리어 개발을 해야 할지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뭐 데이터 관련 일을 함으로써 수행을 함으로써 경력을 쌓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와서 뭐 컴공 대학을 다시 간다는 것은 너무 좀 기회비용이 클 것 같고, 대학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다니고 그럼 또 뭐 한 5년은 순식간에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뭐 가급적이면 데이터 관련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현업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은 뭐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이라도 뭐 취득을 해서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고 뭐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 이렇게 좀 시그널을 나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그래서 뭐 재무와 데이터를 좀 같이 업무상 할 수 있는, 뭐 현 직장에서 그게 안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현업에 붙어 있는 식으로 커리어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은 분들 이렇게 뭐 질문 주시는 것들 봐보면 마치 뭐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을 뭐 받음으로 인해서 커리어적인 방향을 틀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실제 업무를 한 경험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이 사람 뭐 전공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은 실제 현업 경험만큼 뭐 중요시 여기진 않거든요. 물론 내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어리고 뭐 공부를 할 파이팅과 그리고 좀 뭐 어떤 금전적인 여력, 금전적 시간적인 여력이 허락이 된다면 뭐 새롭게 진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뭐 여유가 되실 분들은 많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하는 일 웬만하면 그만두지 말고 그거를 활용해서, 아니면 그거랑 좀 뭐 딴 거, 데이터면 데이터 등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럼 어떤 분 같은 경우 이분은 한 2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회계사는 뭐 요번에 땄고 졸업이 한 2년 정도 남았다. 근데 나는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관세사를 취득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관세사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대 소득이 낮은데 왜 굳이 관세사를 하려고 하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역 전문가라는 게 결국 이제 물건을 누가 사고 팔고 하는 걸 중개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뭐 자본시장에서 큰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뭐 M&A라든지 이런 거래에 있어서 중개를 해가지고 뭐 중개 역할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근데 단순 무역 중개를 해서 뭐 큰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연봉 랭킹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되는 거 보면은 뭐 무역 전문가, 무역 쪽도 보면 이렇게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근데 뭐 무역 전문가라든지 관세사 이런 것들도 뭐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연봉 랭킹에서 그런 직업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뭐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 소득이 아무래도 뭐 관세사 같은 경우 회계사만큼 높지는 않다.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좋지만 이러한 부분 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 간의 시너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업무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사는 기업의 어떤 회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고, 관세사는 관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최대한 아끼는 게 회사들의 뭐 고민이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 두 가지 자격증을 다 뭐 시너지로 가져간다 라는 건 뭐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두 가지 자격증이 다 있어서 두 분야에서 다 뭐 전문가로 활동한다 라는 분도 전 뭐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전문가 업역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분야들이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그냥 그 특수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니즈는 뭐 전문가 어떤 그런 분야들이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특정 뭐 좁은 분야들을 파고들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는 커지지만, 근데 뭐 전문적인 분야 2개 이상을 뭐 해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걸 목표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고객은 뭐 전문적인 분야가 2개 있으면 각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지 뭐 2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뭐 굳이 찾을 것 같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당의 비유를 하자면 이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중국 식당이 있고 뭐 이태리 식당이 있으면 중국집 뭐 중식 맛있게 한 데를 가려면 중식당을 어디 뭐 중식당 맛집을 찾고, 파스타 맛집을 찾으면 이태리 식당 맛집을 찾겠죠. 근데 뭐 이 셰프가 2군데 다 전문으로 한대. 뭐 그 셰프는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뭐 별로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한식당 가서 짜장면이랑 파스타를 다 맛볼 수 있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기대를 하지 않잖아.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능력이 뛰어난 건 좋지만 근데 과연 고객들이 이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세사 취득을 고민하신 분, 뭐 이 정도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지금 어디 대기업 임원이신가 본데요. 뭐 아빠가 이제 대기업 임원에 쭉 있었으면 내가 자식으로서 회계사를 할 때 뭐 영업, 승진, 취업 이런 거 있어서 이점이 있냐? 뭐 지금 뭐 현재 회계사이신 건지 아니면 회계사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어떤 분인지 뭐 확실하진 않지만 나름 뭐 답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뭐 회계사가 됐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는데 내가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영업을 해야 돼. 근데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충분히 그때까지도 영향력이 있다 라고 한다면 뭐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보통 한 뭐 아빠랑 나이 차가 한 30살 난다라고 봤을 때 내가 영업을 할 나이가 되면은 아빠도 이제 뭐 아마 대기업을 퇴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대기업을 퇴직했는데 뭐 회계사인 자녀에게 큰 영업상의 어떤 메릿을 줄 정도로 영향력을 과연 가지고 있을지 뭐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전 드네요. 뭐 영향력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지만 의문이 든다. 그래서 뭐 회계법인 뭐 승진이라든지 취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에 이점이 있으려면은 아빠가 뭐 그 회사가 정말 큰 돈을 법인에다 쥐어주고 그런 데 있어서 아빠가 이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나름 사회 초년생일 때는 이제 아빠가 현업에 있을 테니까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빠도 이제 퇴직을 하실 거기 때문에 뭐 회계사 할 때 이게 뭐 큰 도움이 될 거다 뭐 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다만 아빠 영향력이 크다면 아빠가 퇴직하고 나서도 뭐 내가 회계사로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날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어떤 멋진 아빠를 두신 어떤 뭐 현직 회계사인지 아니면 예비 회계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제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합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빅4 텍스팀에 입사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학벌이 안 좋고 학벌이 안 좋은데 텍스는 또 이제 채용 인원이 적어서 내가 뽑힐지 의문이다. 그래서 감사 부문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는 뭐 본인이 답을 이미 내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분위기를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요번 항상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언제는 막 사람 엄청 뽑고 일할 사람 없다고. 근데 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 퇴사도 안 하고 신입들도 되게 적게 뽑고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갈 때도 마땅치 않아서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은 최대한 붙어 있으려고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글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텍스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자 하신다면 일단 뭐 내년 분위기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와 같이 채용난이 뭐 심하다면 아무래도 뭐 감사로 지원해서 감사에서 몇 년 일하다가 뭐 텍스 쪽으로 본부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커리어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내년 뭐 분위기를 진짜 뭐 봐야 된다. 그 사이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아마 뭐 학기가 좀 남으신 뭐 기합격생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이제 시험 합격을 했는데 이제 학기가 좀 남아서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근데 이제 학교만 다니면 조금 뭐 루즈하고 그러니까 뭐 딴 거 또 뭐 스펙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뭐 이것저것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뭐 회계사 출신이 CFO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뭐 이런 경우 대부분 뭐 딜 파트냐 아니면 뭐 감사본부 출신이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어디 CFO인데 회계법인 출신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딜 출신이냐 감사 출신이냐 뭐 이런 통계는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다만 CFO를 뽑는 회사 측에서는 이게 좀 포인트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냥 일반적인 결산, 회계팀이라고 하면 회계팀의 CFO다. 그럼 이제 결산 위주로 할 테니까 결산을 회사 내부적으로 결산을 하고, 그리고 외부 감사인 오면 또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사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뭐 감사 출신 회계사를 선호를 하겠죠. 근데 좀 뭐 투자라든지 어디 외부 뭐 협력 파트너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 이런 뭐 대기업 투자 부문
쪽의 CFO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딜 쪽 CFO로 일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딜을 얼마나 많이 해봤고 또 어떠한 규모의 딜에 참여해봤는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뭐 투자 쪽 위주로 한다면 아무래도 딜 출신을 선호할 테고, 회사 내부 결산이라든지 보고 위주다 그러면은 감사 쪽 출신을 선호할 테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뭐 CFO라고 해가지고 딜 출신이 많이 한다, 감사 출신이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보이진 않고 이제 CFO가 무슨 일 위주로 하는 CFO인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좀 재택근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회계사가 뭐 재택근무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좀 큰 회계법인 같은 데서는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사실상 없죠. 회계사 업무가 고객사에 직접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집에 있을 건데요? 라고 하면은 그런 회계사를 허용해 준다? 이런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죠. 다만 이제 로컬 회계법인 쪽에서 뭐 정산이라든지 내근, 그냥 꼭 이제 보통 그런 업무 중에 좀 그런 업무들이 간혹 있어요. 회사들 방문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좀 정기적으로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담당자한테 이메일 쏘고 질문 있으면 전화하고 굳이 방문을 요하지 않는 뭐 정상 같은 게 이제 좀 대표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업무 위주로 한다면 로컬 파트너 입장에서는 재택을 충분히 허용해 줄 수 있겠죠. 업무는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굳이 뭐 사무실 나와서 또 부대 비용들 생기고 이런 걸 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회계사 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냥 이메일이나 전화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런 업무, 루틴한 업무들은 급여가 짜죠. 많은 돈을 주진 않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간혹 뭐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그리고 뭐 고객이랑 멀어지면 돈과도 일반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근데 뭐 돈과는 상관없이 난 재택근무라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죠.